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아주 화창하게 밝았어요. 태풍전 화창인가요? 오늘 나래가 들썩들썩 하더군요. 어마무시한 태풍, 매미 이후에 최대 태풍이 오고 있다. 뭐 루사, 뭐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이름들 다시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급의 태풍이 지금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 태풍이 온다 그래서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태풍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태풍이 있는데요. 비농업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채권 시장의 흐름들을 봐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저희 해석들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죠. 반도체와 소형주들이 몰락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러셀 2000 지수가 지수상으로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이 그나마 장 막판에 30분 1시간 남기고 막 들어올리면서 1.6% 마이너스로 끝냈고, 나스닥도 사실 마이너스가 상당폭 커졌었는데 마이너스 0.26%로 선방을 했고요. 오히려 다우존스와 S&P는 올랐습니다. 다우가 0.46% 상승, S&P 0.30%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이게 최근에 3개월, 한 달간의 흐름이에요. 올린 거를 다 뺐어요. 올린 거를 다 뺐고, 굉장히 이거 한 1년짜리 차트를 볼까요? 네,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들을 지난번에 무장창 뺐는데 반등을 베어마켓 랠리를 했다가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절반 이상을 빼면서 소형주들이 아주 몰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행히 하루짜리의 상황들을 보시면 장 막판에 상당히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거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연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인가? 네, 연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인가? 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방향타가 잡혔어요. 그만큼 입잔치인지 진짠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세게 얘기한 게 먹혔죠. 연준의 말빨이 먹힌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준은 행동을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자,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2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적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50bp일 가능성도 여진 살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비농업 부분이 내일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휘청거릴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휘청거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일부 선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가 괜찮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생각했어요. 왜? 블러드의 말처럼 지금 경기 좋을 때 빨리 땡겨 올려야 된다, 금리를. 그리고 향후에 봐서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게 블러드의 태도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땡겨야 된다. 근데 채권 시장과 일반적인 시장 이번 하락하기 전에 주식 시장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요? 금리 그 정도로 한 3.5% 올려봐. 그 다음에 곧 어려움이 올걸? 그러니까 우리 채권 금리는 10년물은 2. 블라블라대에서 놀 거야. 심지어 2.6%대에서 놀아. 꺾일 거니까. 주식시장도 곧 경기가 꺾이면 피봇이 일어나겠군. 연준이 금리를 내년도에는 내려줄 거야. 자, 올해까지만 참으면 돼. 내년도 1분기 정도 지나면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것을 프라이싱을 했었죠. 그러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올랐어. 떨어진 거에 절반을 올리면서 이랬는데, 자,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의 오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본때를 보여주겠어. 절대 그렇지 않아. 4%까지 올릴 거야. 그리고 안 내릴 거야 라는 게 연준 인사들의 이번 잭슨 연설 이후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채권 금리가 오늘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최고 금리 고점에서는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들이 읽혀지는데요. 어쨌든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채권 시장이 지금 2.6% 7% 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오해다. 채권 시장은 자기 좋은 것만 보는구나.
보유 편향이 확실하구나. 주식쟁이들도 보유 편향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주식 보유 편향을 많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채권 시장을 보면서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보유 편향을 할 수 있을까? 야, 40년 강세장 되니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난 보유 편향에 빠져 있음이라고 결정을 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난 그 주식에 결혼되어 있음. 그러니까 난 결혼되어 있으면 조질 수 있으니 결혼 안 한 상태처럼 생각해야 돼 라고 머리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투자와의 간격을 유지하셔야만 그게 안전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면 당연히 좋아 보이죠. 결혼하게 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보유 편향에 빠졌다. 나는 재와 사랑에 빠져 있음. 그러니까 내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땠느냐? 그래서 채권 시장이 피를 토했죠. 주식 시장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이번에 토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이 이루어져야 주식 시장이 안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비농업 고용을 통해서 아마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약간 금리 시장에서의 힌트는 2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금리가 오르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 2년물이 2.95, 그래서 이거 3.1 넘어가면 75bp입니다. 그렇게 봅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2.938, 2.94가 좀 안 돼요. 떨어졌습니다. 뭐 미세한 폭이긴 합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어야 맞아요. 그런데 10년물은 올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단기물 3개월짜리보다 10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인상폭이 오늘 크게 나타났습니다. 보죠? 30년물은 어제 3.299에서 3.364, 그 다음 10년물은 훨씬 더 심합니다. 3.196에서 3.259. 근데 이거가 어제 제가 미국 세시 가격이 주로 공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시 이후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일에 비해서 지금 겁나 올랐어,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어제 3시부터 오늘 3시까지 미국 시장으로 10몇 pp가 올랐거든요.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자, 근데 어제 그러니까 이미 오후장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제 말씀을 몰랐을 때보다 오늘 또 추가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196에서 3.25까지 올랐고, 30년물도 3.49에서 3.51로 3.299에서 3.36으로 7bp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올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채권 시장이 약간 항복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채권 시장이 생각 잘못했네. 틀렸네. 이거죠. 생각보다 경기가 좋은데. 금리 올리겠는데. 4%까지도 올릴 수 있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지금.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약간의 항복이야.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이 약간의 항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항상 그렇지. 심리라는 건 항복이 나오면 끝인 거죠. 약간의 항복이라 해서 제가 정확하게 끝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볼까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1년치를 보시죠. 자, 6월 달에 패닉이 한번 발생했어요. 진짜 대패닉, 저 뻘딱 쓴 뾰족하게 피레침처럼 나온 요 자리. 저게 이제 6월 달인데, 저때 보시면은 뿅 하고 올랐거든요. 침 오르듯이. 저때 약간 패닉이 빠졌었어요. 너무 심하다 했었는데, 이제 줄줄줄 빠지면서 이제 경기가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프라이싱 하면서, 우리가 그때 너무 지나쳤어. 너무 쫄았네. 재수없어. 이러면서 내 연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쫄았을까? 이러면서 금리를 착착착 내리면서 가격을 올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둔탁하게 올라갑니다. 완만하죠. 지난번 오름세보다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오름세보다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진카야. 이게 진카로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아닌가 이러면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항상 끝자리가 금리가 세게, 그러니까 변동성의 끝자리가 크게 나와요. 주식도 그렇고 모든 자산 가격이 끝자리는 밑이든 끝이든 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연속 상당히 금리 폭이 크게 올랐다는 걸 감안해 보면 약간의 항복 선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냐? 끝자리에 거의 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연준이 4%까지 금리를 올린다면 결국은 채권도 10년물도 금리가 조금 더 오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아무리 경기 침체가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오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약간 피를 토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숨 고르기 할 때도 거의 다가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채권쟁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뭐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채권에 관해서는 내가 채권쟁이보다 더 잘 맞춰서 나 채권쟁이로 전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자, 그러나 주식이 재밌습니다. 주식이 안전마진이 더 많아요. 채권보다 어떤 측면에서. 아니다. 채권도 이자율부터는 안전마진이 많죠. 왜냐면은 물리면 안 팔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 금리를 확정지니까 캐리를 다 땡기니까. 그러니까 채권이 왜 시장이 큰가 하면은 캐리를 주기 때문에 낮은 이렇게 목표 수익률만 높지 않으면 일정 수준 먹어요. 일정 수준 만기까지만 들고 가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전판이 되는 거죠, 채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채권시장 커진 이유 중에 하나, 이거는 아주 중요한 키인데 부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정부건 어디건. 특별히 정부가 최근 20년간 2008년도 이후로는 미친 듯이 채권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당연히 커졌죠. 채권 발행이 많으면 주식시장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채권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이 커진 거고요. 자, 오늘 채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하시겠다. 자, 어쨌든 채권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왜?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8월치 발표됐는데 52.8이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최저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52.8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상은 50.0이었는데요.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는 8월치가 나왔는데 51.3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48.0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조업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8월치가 54.2였습니다. 예상이 49, 이전에 49.9였어요. 자,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면서 나왔죠. 네, 예상치 대비 대체적으로 오른 게 많아. 제조업 상황들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거 봤고요. 또 하나, 내일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진카가 나오는데 일단 챌린저 8월 감원 계획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뭐 어쩌고 거기서 발표한 챌린저 고용 변화율 8월 감원 계획이 나왔는데 2만 485명이 나왔습니다. 2만 485명. 이전에 얼마냐? 25,800명이었어요. 25,800명에서 24,000명, 25,00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감원 계획이 줄었죠. 자, 그리고 고용 변화율,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과. 자, 실업수당 청구건수 나왔는데요. 이전에 23만 7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3만 2천 명, 예상은 24만 8천 명. 예상보다 떨어졌어요. 실업수당 청구건수. 자, 우리는 뭘 보죠? 4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보는데 24만 5,500명에서 24만 1,500명. 이거 4주 평균도 줄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좀 늘었습니다. 141만 2천 명에서 143만 8천 명으로 좀 늘었어요. 요거는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충격이 얼만큼 완화됐는지가 한국 시장에 반영될 거예요. 한국은 약간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에 선물 영향을 좀 보여주잖아요. 어제 완전히 한국 시장 오후장 갈수록 떨어진 게 오늘 미국 시장의 장 중반의 하락을 예상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나스닥에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 중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반도체였더라. 반도체가 장중에 어마무시하게 빠졌다가 상당히 많이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1일짜리 반도체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보세요. 와, 이거 얼마나 많이 빠져. 어제 새벽 한국 시장으로 1시에 2시 사이에 이거 보신 분들은 잠 못 자죠? 잠 못 자요. 네. 근데 많이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S&P 다우의 상승도 이루어졌고요. 나스닥도 낙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반도체도 낙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거의 75포인트 정도를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빠진 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7% 급락을 했고요. 자, 오늘 핀비즈닷컴 보시면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보시면 자, 반도체 박살 났습니다. 박살 났는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와, 거의 이제 빅테크 반열에 가려고 그러다 쪼그라들고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고 AMD가 다음으로 또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조금 만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떨어졌고 시장 전체의 판때기 보시면 나스닥 많이 빠졌지만 우울해했지만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게 훨씬 많죠. 그죠? 빅테크들도 대체 많이 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뭐 헬스케어가 가장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로드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버와 애플향 반도체 수요는 견고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라피키님이 전달을 했는데요. 이 브로드컴은 아시다시피 통신용 반도체하고 메인프레임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렇게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직접 납품하는 업체예요. 이 납품하는 업체가 서버와 애플향 반도체는 견고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요 상황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 메모리 쪽보다 서버 쪽에서가 더 커진 건 뭐 이미 지난 얘기고 전체 반도체에 있어서도 서버 시장이 더 커졌죠. 그만큼 서버 시장,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납품하는 브로드컴이 그쪽이 견조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 반도체 주식들이 저 뉴스로 인해서 타격을 받다가 네, 반등한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자, 비둘기 중에 비둘기죠. 닐 카시카리까지 저렇게 갔으니까 이제 이분 한 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비둘기로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가 안정을 위해 연준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고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의 연착륙은 매우 힘든 일이며 이것이 성공한 사례는 세계사에서 한두 차례밖에 없다. 자, 이번에 한두 차례밖에 없다. 자, 이번에 연착륙 한두 차례밖에 없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는 건가? 네. 자, MBS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모기지 채권이죠. MBS의 재투자 중단만 기다릴 수는 없음. 만기 도래 시점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음.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것임. 이거 함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뭐 김성수 애널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함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죠.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두 축, 하나는 유가, 하나는 주택가. 그러면서 그저께 20대 도시 캐서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8.8% 올랐다. 20점 몇 프로에서부터 좀 줄었긴 했지만 이게 그럼 떨어진 거냐?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확실히 캐서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뭐 인플레이션 잡는데 주요할 것 같은데 6월 달 치니까 아직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빠질 것 같다. 금리가 그때 정말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자, MBS 모기 채권, 주택 관련 저당 채권, MBS라고 하죠. 이 저당 채권을 많이 사줬는데 팔 거야. 근데 이게 만기되는 것만 다시 그냥 팔고 현금 받고 끝내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만기되는 것만 도래하면. 근데 보통 모기지는 30년 막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도대체 언제 오는데 이게 만기긴 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거다. 중도 상환하겠다. 만기 안 됐느냐 팔아버려. 그러면 시장에 모기지 채권의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이 많아지면 풍년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 5.8인데 어제 모기지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모기지 협회 모기지 금리 30년짜리 5.8이었어요. 더 올라? 더 올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여기서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연준은 주택 가격을 잡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유가가 86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저점이 86달러대예요.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구리 가격도 7,500달러대로 떨어졌고 비철금속 니켈도 4%나 떨어지면서 대체적인 비철금속 약세, 소맥 옥시스테도 미국 기준으로 조금씩 빠졌습니다. 1% 대외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이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뉴스가 전달되고 있다고 연합인포메스가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트럼프 때 핵합의 했다가 그거 깼잖냐. 이런 거 방지해줘. 할게 하는데 또 뒤집으면 어떡할래? 뒤집지 않는 걸 보증해줘. 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사우디하고는 끝난 거고 보니까 자, 이란이 들어옵니다. 이란이 지금 당장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건 100만 배럴, 15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이고요. 결국은 2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캐파는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산을 얘기했으나 이빨이 안 맞았어요, 이번에. 이빨이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급한 것 같아. 러시아에서 감산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데 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강력한 진용이 지금 금이 쫙 갔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유가가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4%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시장은 안 할까요? 네, 고용 발표하고 나서 이 생각을 유가가 더 떨어지면 시장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제 한 주 맞았어요. 맞은 만큼 맞은 것 같으니까 너무 쫄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s God, it's Friday. 안녕.